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실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5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5단원은 가정 생활과 식품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단원 중에 두 번째 거 소단원 2가 안전한 식품 선택과 조리입니다. 요 소단원은 여러분들이 1학기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 싱킹 작년에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 수업 하면서 어떻게 프로젝트 하는지 기억나나요? 디자인 싱킹의 과정은 첫 번째 이해 단계입니다. 이해 그리고 뭐죠? 공감 그리고 그것을 공감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는 아이디어 과정, 아이디어 생성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과정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이 되면은 실제로 실천하거나 공유하는 공유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 것은 이 중에서 이해 단계 프로젝트의 첫 부분이죠. 이해 단계고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잠시만요.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 선택하기입니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 선택하기. 이쯤 되면은 프로젝트 주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과 수업을 통해서 식품과 관련된 식사와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실 저작권 안내 여러 번 봤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 준비는 실과 교과서 92쪽에서 93쪽을 준비해 주고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학습하고 중간에 활동이 있을 때에는 화면을 잠시 멈추고 과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사진이 조금 흐리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알 것 같나요? 네, 여기는 바로 우리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 가본 적 있나요? 요새는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전통시장에 가는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서문시장은 대구의 제일 유명한, 제일 크고 유명한 전통시장이니만큼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몇 년 전부터는 야시장을 개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선생님이 요 서문시장 바로 옆에 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개성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성서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개성중학교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주말에도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매 주말에 이제 점심시간에 여기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시장이나 마트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대부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식품 위주로 한번 볼까요? 식품. 신선한 식품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품을 살 때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일단 가격 먼저 물은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한가? 그리고, 식품이 신선한가? 이거는 유통기한이나, 식품의, 겉보기 상태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 농산물인가? 그러니까, 원산지를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국내산 식품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사람들 중에 간혹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식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족이 만약에 그 식품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면 구입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국내산인가를 볼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국내산. 그리고 원산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식품에 대한 정보 표시가 있는데, 그런 것들,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요거는 유통기한.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 92쪽에 만화를 한번 보고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하, 소신에 가는 며칠 전 하늘의 왕께 이미 바쳤나이다. 다만 한 달 후에 다시 자라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시간을 주겠노라. 한 달이 되기 전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해. 국이 쉬었잖아. 두부도 오래돼 보이네. 재료는 신선하게, 튀긴 음식은 조금만, 조리한 음식은 바로바로 먹기. 간신히 살았네. 자, 지금 상황 어떤 건지 알겠어요? 지금 상황이 용왕님이 위중한 병에 걸리셨는데 이제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끼가 잡혀왔는데 한 달 후에 이제 간이 생긴다고 이제 토끼가 지혜롭게 지금 대처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토끼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이 쉬었잖아. 두부도 오래돼 보이네. 그러니까 신선하지 못한 식품을 사용해서 용왕님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가 직접 이제 재료를 신선하게, 그리고 튀긴 음식은 몸에 해로우니까 조금만 먹고 조리한 음식은 상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먹는 그런 과정을 했더니 간신히 살았네. 10일 후, 20일 후에 용왕님이 아주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공부는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식사 선택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 방법을 정해서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93쪽입니다. 93쪽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뭐죠? 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야 된다. 그죠? 안전하고 위생적인 그런 식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음식 재료가 신선한지, 그리고 재료의 원산지,
안전식품 표시 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생님 동생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 달걀 노른자에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달걀이 아주 많은 식품에 들어갑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노른자를 많이 쓰고요. 과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알러지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식품을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조리 과정이 위생적인가? 식당에 가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조리하는 집이 있고요. 보면은 완전히 요리하는 과정을 오픈해 버리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 봤죠? 그런 데는 좀 위생적이고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그런 곳에 이제 작은 식당 같은 경우는 꼭 작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관리가 안 될 경우는 위생적이지 않은 어떤 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영양소 부분이에요. 영양소. 용왕님이 아무리 신선한 이런 식품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작년에 5학년 때 배웠죠. 6대 영양소 이렇게 배웠는데 그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용왕님의 병이 나았을까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섭취해 줄 수 있는 식사인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어떤 식사를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들, 왼쪽에 이 빵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지났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빵은 신선해 보입니까? 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빵을 먹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빵은 네, 맛있게 잘 먹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얘랑 똑같은 날 이 빵이 만들어졌다 가정하고요. 그런데 이 빵은 빨리 곰팡이가 폈고 이 빵은 그대로였다 라면, 만약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둘 중에서 어떤 빵을 사 먹을까요? 사 먹을 건가요? 네. 선생님 같으면은 이 빵을 사 먹습니다. 자, 이 곰팡이 핀 빵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 곰팡이 피기 전에 네, 신선할 때 그 빵을 먹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 빵은 지금 현재 신선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빵 속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거죠. 네, 곰팡이가 피기 어려운 어떤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아마 그게 방부제일 겁니다. 그래서 방부제는 밀가루에도 방부제가 또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방부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부제 같은 거, 식품 첨가물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기한 있잖아요. 자,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유통기한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이런 제품의 포장 껍데기에 대부분이 아니죠. 다 돼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거기 있는 식품마다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면은 제품을 이제
제품이 이제 그 마트에 들어올 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유통기한이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조금 의미를 달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유가 유통기한이 10일이라면 소비기한은 거기에 45일 정도 더 보관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만약에 5일까지라도 이 우유를 적합한 온도 냉장고에서 보관을 한다면 45일까지 먹으면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부는 더 놀랍습니다. 두부는 90일입니다. 거의 3달이면서 3달. 네, 보관만 잘 된다면. 근데 사실 이게 보관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치즈 같은 경우는 70일. 자, 라면은 보세요. 라면은 유통기한이 50일인데 네, 소비기한은 8개월입니다. 8개월 더 해줍니다. 그러면 총 13개월. 그러니까 유통기한 찍힌 것보다 8개월 뒤까지도 괜찮다는 거죠. 라면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는가? 네, 일단 건조시켰기 때문에 라면은 이제 건조시킨 거기 때문에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습기가 많이 없다는 거죠, 수분이. 아마 그래서 좀 긴 것 같고요. 고추장은 2년입니다. 2년. 식용유는 5년. 참치캔은 무려 소비기한이 얘는 유통기한이 5에서 7년인데 여기다가 10년을 더 놔둬도 돼요. 굉장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주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유통기한 안에서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식품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가공식품과 자연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뭔지 알겠어요? 네. 가공식품은 어떤 식품 그대로 이제 먹는 게 아니고 한번 조리하거나 가공을 한 식품을 말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통조림 같은 거, 그죠? 네, 요렇게 뭐 원래 있던 그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식품이라 하죠. 그렇다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게 스팸이다, 그죠? 그렇다면은 돼지고기를 그냥 먹는 것과 이런 스팸을 먹는 것과 어느 게 더 안전하고 위생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네, 돼지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 게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겠죠. 요거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위생적인 가공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자연식품을 선택해서 네, 식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여기 국내산 가급적인 국내산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그 수입산 같은 경우는 방부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산 아까 나왔던 거지. 더 좋은 거는 농산물, 직거래지, 장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구입하면은 신선하고 안전한 어떤 식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택 방법은 재료가 신선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신선하지 않는 왜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가거나 아니면은 좀 채소나 이런 같은 경우는 신선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가격을 낮춰버립니다. 뭐 이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료가 신선한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식품이 포장이 잘 되어 있는가. 이거는 지금 백화점 안에 있는 그 식품관에 그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위생적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 정보 표시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고 특히 유통기한 이런 것도 잘 보고 해서 사는 것이 좋죠. 자, 여기 보면은 원재료가 무엇인지 여기 보면 이제 미국산이잖아요. 근데 과자는 대부분 미국산 밀을 씁니다. 네. 뭐 이제 국내산 밀을 쓰는 과자는 저기 초록마을이나 뭐 생협 이런 데 팔긴 파는데요. 네,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 뭐 말레이시아산 또 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알러지 정보도 확인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밀, 대두는 콩이에요. 우유, 소고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알러지가 있다면 이 식품을 사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영양 정보도 꼼꼼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더 알아볼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식품 인증 마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햇섭 이렇게 말하는데 요 마크가 있으면은 과학적인 어떤 식품이 이제 과학적으로 요 안전한지를 판단한 그래서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 식품 인증 마크를 이렇게 줍니다. 요 색깔은 큰 의미가 없고요. 색깔은 포장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색깔 맞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할 텐데 우리 가족을 위한 식사 선택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어제 장을 보러 갔는데 아빠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 너는 어떤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의 어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식사 선택 방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선택할지 여기다가 책에다가 적고요. 두 가지 이렇게 적고 네, 두 가지 적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그리고 교과서를 참고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서 요 부분을 요 부분만 사진 찍죠. 요 부분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네, 오늘 공부는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클래스팅의 활동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